저는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병원을 오가며 지쳐있던 터라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정막이 뼈에 사무치더군요. 저녁 7시면 늘 남편과 함께 보던 뉴스도 혼자 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도 젓가락이 가지 않았어요. 여보 이거 맛 좀 봐봐 하고 말을 건네려다가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낸다. 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슬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고요. 예슬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입니다. 짐을 싸던 날 50년 된 양은 냄비를 손에 들고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네 집엔 분명 좋은 냄비들이 많을 텐데 왜인지 이 냄비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처음 산 냄비였거든요. 이제 다시 가족끼리 따뜻한 밥상에서 웃으며 살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품고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녀 예슬이가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어요. 며느리 연진이도 어머니 오시니까 집에 생기가 돋네요. 하며 반겨줬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서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안치고 멸치 우린 국물을 올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일어날 때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시시한 얼굴로 부엌에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 먹어요. 굳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밥이 가족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겐 귀찮은 일처럼 들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든든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주무세요. 며느리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침밥을 짓지 않으면 제가 이 집에서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걸레질을 해야 마음이 개운했는데 며느리는 로봇 청소기 버튼 하나만 누르더군요. 어머니, 이걸로 충분해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구석구석은 손으로 해야. 며느리가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깨끗해져요.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주방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면 저는 곧장 손으로 씻었는데 며느리는 식기세척기에 넣으세요. 굳이 손 아프게 왜 해요? 라며 넌지시 눈치를 줬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널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옷은 건조기에 돌려야 해요.
널면 늘어나요. 건조기 돌리면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니? 괜찮아요. 빨리 마르니까 더 좋아요. 저는 점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평생 해오던 방식들이 이 집에서는 모두 구식이고 불편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내놨더니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살짝 맛만 보고는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요. 저희는 싱겁게 먹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물 농도까지 재가며 정성을 들였는데 한 입 먹어보고는 짜다고 하니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아들이라도 나를 감싸주겠지 싶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제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던 그 아들이요.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연진이 말이 많네. 엄마, 다음엔 좀 덜 짜게 해줘. 요즘 사람들은 다 싱겁게 먹어. 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 편일 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에만 서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미안. 엄마가 입맛이 예전 것 같나 보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에 같이 담가봐요. 요즘 김치 담그는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며느리 말은 친절했지만 왜인지 더 서럽더군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 부부가 아이 교육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멀게 들렸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혼자 살던 집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가려다가도 발걸음을 돌렸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하는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친절한 말이지만 왜 그렇게 섭섭했을까요? 세탁기를 돌리려 해도 지금은 제가 빨래 돌릴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옷들이 있어서요라는 말을 먼저 듣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어머니 식기세척기가 있어요라고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해도 로봇 청소기 돌릴 거예요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손녀 예슬이가 숙제하는 걸 도와주려다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슬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방에 있어도 제 마음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매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예슬이를 데리고 학원에 간 사이 저는 몰래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맛으로 말이에요. 아들이 퇴근해서 냄새를 맡더니 반가워했어요. 우와, 이 냄새. 엄마 된장찌개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우리 모자 관계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들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또 달라졌어요.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말씀해 주시지.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괜찮아.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어.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뭘 준비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어릴 때 생각 많이 났어요. 그럼 자주 해줄까? 그런데 엄마 연진이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저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에게는 아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예슬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있을 때 저도 나가서 앉았어요. 연진아, 네, 어머니.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엄마도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나 봐. 그러자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어머니. 저도 사실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처음이라서요. 혹시 제가 잘못하나 싶어서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손녀 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지혜를 나누기로 했죠. 이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되 간단한 반찬 하나만 준비합니다. 며느리는 토스트를 준비하고 저는 김치나 나물 같은 것을 곁들여 주죠. 청소도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어요. 로봇 청소기로 평상시에 하고 주말엔 제가 구석구석 닦아주고요. 지금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아들 부부만의 시간을 보는 것도 여전히 섭섭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늙어 있지만 표정은 많이 밝아졌어요. 예슬이가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하고 물어올 때의 그 기대감 가득한 눈빛을 보면 제가 여전히 이 집에 필요한 사람임을 느낍니다. 며느리와는 이제 김치를 함께 담급니다. 제 방식과 며느리 방식을 절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때로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오면 제가 살아온 세월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옵니다.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고 여전히 가끔은 외롭지만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어도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가족 말이에요. 어제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편해 보이셔서 좋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응, 이제 괜찮다. 우리 모두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특히 예슬이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이런 거였어요. 대단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듯 느꼈던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집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소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